이능 교인제 무지하니 고로 군자는 불출가의 성교국 하나니 효자는 소위 사군야요 제자는 소위 사장야요 자자는 소위 사중예니라. 자, 소위 하면 이른바 말씀 원자에다가 밥통 의자가 나온 걸 보면은 아마 배에서 소리가 나오는 모양이죠. 말씀 의자가. 소위 치국이 반드시 선제기가 먼저 그 집을, 여기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죠. 우리 가지런하다는 게 뭘까? 가지런하다. 고르다 이게 고르다. 자식도 나면은 그래도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에? 가족 중에서도 우리 보통 가족이라고 하면은 법이 어떻게 될까? 팔촌, 에? 고조 아래, 옛날에 우리 지금도 그럴 거예요. 고조 아래에 그 형제들, 고조 아래에 거기 같은 이제 당내지간이라 하는데 그 팔촌간까지를 대개 가족 범위로 얘기하죠. 그럼 거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그렇지만은 고르게 대해야죠. 그죠? 자, 그러니까 반드시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후에 치국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귀가를 불가교요. 그 집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는 교인제 무지하니 능히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 이 능할 능자가 있으니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겠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 없으니, 내 집안 사람들을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고로 군자는 불출가의 성교 어국하나니, 군자는 집 밖에 나가지 아니, 그렇죠? 집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성교 어국하면 나라의 성교 가르침을 이루나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군자는 그저 집안에서 나 자신 수양을 하고 그저 집안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하면은 바깥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서 이야, 훌륭하구나, 군자로구나, 응? 나도 저 사람 닮아야지, 자연적으로 나라의 교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고로 군자는 불출가의 성교 어국이라. 자, 그러니 효자는 사군야요 제자는 사장야요 자자는 사중예니라. 여기 효라는 것은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죠. 네. 이 효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쓰면 이것은 노인 노자를 생략한 글자예요. 여기에 아들 자자를 썼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되게 사람들은 자식이 부모를 업은 뜻으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꼭 유형적인 어떤 그런 의미만을 갖겠어요. 이건 뭐냐면 자식이 부모의 뜻, 그 정신을 계승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자하가
효에 대해서 공자께 여쭌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하시는 말씀이 생난이니. 생난이다. 이거 두 글자로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 앞에서 내가 안색을 이걸 조절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네,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어렵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부모 앞에서는 슬그머니 웃고 스마일 미소를 딱 짓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부모님이 오시는데 애꿎은 강아지나 발로 찬다든가 그건 뭡니까? 부모 싫다는 간접 표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요 생난이라고 하는 말, 부모님 앞에서 내가 안색을 온화하게 이렇게 하기를 어렵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조심하고 삼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러면서도 부모님의 안색을 좋게 하기를 늘 마음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뭐 그거야 내가 어쨌거나 부모님 속썩이 들이지 않고 내가 늘 온화하고 웃는 표정으로 부모를 대한다면은 뭐 다 되겠지요 여기에. 이 효라고 하는 것, 이건 집안에서 이제 부모를 모시는 건데, 이것이 이제 집 밖에 나가서는 이것이 뭐냐면 인군을, 여기 일사자는 섬길사자예요. 일사자는 섬길사, 인군을 섬기는 바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벼슬을 하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게 그대로 밖에 나가서는 이인군에게 이인군을 섬기는 바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행했던 도리대로 그냥 밖에 나가서 그대로 행하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자, 그러면 죄는 뭐냐? 죄는 내가 이게 아우제자지요. 아우로서 형에게 공손히 대할 바. 이게 아우제자의 뜻이죠. 그래서 아우제자도 되지만 여기다가 신방변에다가 아우제자 쓰면 이게 공손할 제자죠. 같은 뜻이에요. 공손할 제자예요. 밖에 나가서 이제 어른들에게 공손히 이렇게 대하는 거. 그것이 소위 사장야요. 어른장자죠. 어른을 섬기는 바요. 내가 동생으로서 형에게 대하는 그 마음, 공손히 대하는 그 마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면 그것이 곧 어른을 섬기는 바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는 사랑할 자자죠. 우리 자자가 사랑할 자자예요. 이 자자에 마음심자 썼죠. 네, 우리가 이 자자에 마음심장을 쓴 거예요. 이 자자는 뭐냐면 가까이 대하는 거예요. 가까이.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왜 그 뭐죠? 자산어보? 자산어보?
이 자자를 이 현자를 둘을 써가지고 그래서 저기 뭐야 우리가 흑산도에서 그 흑산도 옛날에는 자산이라고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자산이 아니고 이게 현산인데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라고 하는 천지현왕의 이 현자를 같이 합친 말인데 더욱더 검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실 어찌 보면 현산이라고 읽어야 될 듯 싶은데 비슷하게 글자가 써져 있다 보니까 자산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은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면 그게 내가 윗사람으로서 아래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소위 사중예니라. 여기 사자는 불일사자예요. 아까는 섬길사자고, 아까 일사자는 섬길사자고, 여기는 불일사자입니다. 불일사자예요. 우리가 사관이라고 할 때 이 사자가 이렇게 써요. 사라는 글자가, 그죠?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천자 밑에 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천자의 언행을 기록하는 자를 사관이라고 합니다. 네, 언행을 기록하는 자 사관이요. 근데 그 사자가 가운데 중자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중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관은 중을 잡아야 된다. 이 인군에게 아첨하는 그런 기록을 쓴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치우치면 안 되죠. 중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일자를 그러면 이게 관리 이자예요. 관리 이자. 요건 뭐냐면 관리 역시 마찬가지 사라는 글자와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다만 이 관리는 그 일을 기록하는 그 일을 요건 정신 집중해서 정신 일도로 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요 사자예요. 사자. 여기에서 이렇게 쓰면은 사람으로서 이제 부리는 거죠. 이 관리를 쓰는 거예요. 이게 부리는다는 뜻이고 사실 요 관리 있잖아. 일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일사자도 이렇게 쓰죠. 여기에다가 요것이 여기 손이에요. 손자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자와 일사자가 사실 같은 글자예요. 네, 유래가 같은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개는 요것은 일한다는 뜻도 되지만 윗사람으로서 섬긴다 라는 뜻으로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좀 구분을 짓는 것 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하는 그 덕목, 효제자, 이렇게 효제자, 이것은 곧 치국의 근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치국의 근본이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신수즉 내가 몸이 닦여진즉 그러면 자연히 가교의라 집안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효제자는 이 세 가지 덕목, 이건 집안에서 행하는 덕목이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에게 공손하고, 아랫사람들을 또 부리고
하는 거, 사랑하고 하는 거, 이것은 소위 수신이 교어 가자 예라. 써 내 몸을 닦고 집안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바의 것이니라. 연이 그러나 국지 소위 사군 사장 사중지도 나라에서 인군을 섬기고 사군 사장 어른을 섬기고 사중 백성들을 부리는 무리중자를 그냥 백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무리들을 부리는 도가 불외호차하니 여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니, 이게 바깥의 자를 그냥 벗어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니 차 소위 가제어상이 교성어하예라. 이것이 써 가제어상 위에서, 그렇죠? 가제 집안이 가지런 해서 가지런하고 교성어하 아래에서 교성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반이라. 자, 강고의 왈 여보적자라 하니 심성 구지면 수 부중이나 불언의니 미유학 양자 이후에 가자 예니라. 뭐 우리 강고에 관한 것은 많이 나왔죠. 서경에서 나오는 주공이 강숙에게 훈계의 말을 하는 것이죠. 강고의 왈 여보적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마치, 여는 마치, 적자는 어린애를 말하죠. 불굴적자의 아들 자자 쓴 겁니다. 어린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빨갛죠, 몸이. 그래서 적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를 보호하듯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라에서 인군이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마치 어린애를 잘 보호하듯 그렇게 조심하고 삼가하고 혹여 어린애 잘못해가지고 그냥 애가 몸 상하지 않을까 그냥 조심조심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렇게 여보적자라는 말을 쓴 것이죠. 자, 그러니 심성구지면 마음의 정성으로 마음의 정성으로 구지면 이것을 구한다면, 이를 구한다면 인군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정성으로 해서 구한다면, 그러면 수부중이나 불언의니 비록 부중, 이 부중이라는 말은 도에 이렇게 적중하지를 않더라도, 비록 적중하지 않더라도 불언의니 도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정성으로서만 세상사를 대한다면은 그렇게 꼭 중용지도에 부합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도에서 멀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늘 도에 가까울 것이다. 이게 수부정이나 부중이나 불언이니 미유학 양자 이후에 가자예니라. 미유하면은 모함이 있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예요. 미유하면은 학 양자는 뭐냐면 자식을 기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배울 학자. 자식을 기르는 법을
배우고 난 뒤에 이후에 예, 자식을 기르는 법을 예, 우리 양자도 예, 양자도 보면은 염소 양자에다가 먹을 식자를 썼죠. 아마 양고기가 먹을 수 있는 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모양이죠. 선생님은 저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많이 드셔보셨어요? 아니 수의과 원장님이시니까. 양고기는 한 번도 안 먹어. 네? 양고기는 한 번도 안 먹어. 그래. 그러니까 이 양자가 좋은 음식으로 자식을 기르는 뜻으로 잘 먹이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기르는 법을 배우고 난 뒤에 이 시집갈 가짜예요. 시집가는 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도 처음부터 시집가서 살림하는 법, 자식 낳고 기르는 법 이런 거 누구도 배우고 난 뒤에 시집가는 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가서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지. 다만 모든 일을 대할 적에 그저 정성으로서만 대한다면은 아까 수부중이나 불언의하리라 라는 것이죠. 여기 시집갈 가짜도 장가들 집자는 취할 취자에 개인주 쓴 것이 이게 장가들 취자고, 시집갈 가짜는 여자가 집을 갖는 것이 시집갈 가짜죠. 네. 옛날에는 남편은 바깥을 바르게 하는 자로서 얘기한 것이고, 아내는 집안을 바르게 하는 자로서 이렇게 대개 그렇게 구분을 뒀어요. 우리 혹시 계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겨시다는 뜻이에요. 계시다. 집안에 계시다 하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겨울 할 때 겨자가 그 뜻 아니에요? 겨울. 계시다는 얘기예요. 어디 집 밖에 나가면 안 되지, 추운 겨울에. 집안에 계시다는 의미에서 계집한 거예요. 그게 비하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있다가 난리 나죠? 본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여자는 시집가기 전에는 그냥 친정 부모한테 잠시 의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집 가면서부터 비로소 집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에요. 풍우 한서를 갖다가 막아줄 수 있는 곳, 추위를 막아주고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곳, 그게 집이에요. 그게 시집 가고 나서에 비로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집을 갖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시집 갈 적에는 남의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남의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집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집을. 그래서 시집 갈 적에는 그 집안 안주인으로 시집 가는 거예요. 안주인으로. 네. 그래서 옛날에 시집 간 여자를 주부라고 합니다. 주부. 주부라는 말을 써요. 이 주부라는 말이 뭐냐면 안주인이에요. 안주인. 바깥 주인은 남편이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이제 딱 오면은 시어머니는 이제 한직으로 물러나시오. 이제 한직으로 물러나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 자리를 얻고서 가는 자를 철학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얻지 못하고 하는 자를 첩이라 하는 거예요. 첩. 그래서 부부 사이는 서로 이제 부부가 되면은 둘 다 공동의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함께 조상을 받들고 함께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겁니다. 결혼의 목적은 그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은 둘이 그냥 마냥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가족 간의 문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차는 인서이 석지하야. 차는 이 인서는 뭐냐면 지금 강고에 대한 글을 갖다가 인용한 거니까 서경이 여기 글 썼잖아요. 서경을 책을 말하는 거예요. 서경의 글을 인용해서 해석하야. 우 또 명입교지본이 입교지본 가르침을 세울 수 있는 근본이 가르침을 세우는 근본이 불가강우요. 이 가짜가 빌릴 가짜예요. 빌릴 가 거짓 가짜도 되고 빌릴 가짜도 됩니다. 강우이는 뭐냐면 억지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힘쓸 강자가 억지로 하는 건 뜻이에요. 억지로 함을 빌리지 아니하고 제식 기단이 추광지인이라 제식 기단 그 단서를 알아서 추광 밀주 넓을 광 미루어 넓혀 나감에 있을 제자 있을 따름이니라 문장 맨 끝에다가 귀자를 쓰면은 뭐할 따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일가 이인이면 일국이 흥인하고 일가 양이면 일국이 흥양하고 일인이 탐녀이면 일국이 장난하나니 기기 여차하니 차우이 일언이 분사이며 일인이 정국이니라. 자, 일가가 어질면 그러면 일국도 어질매 흥기하고 흥자는 흥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이건 더블여자예요. 줄여자, 더블여자예요. 요것이 뭐냐면 이게 양 손을 뜻해 손, 손이에요. 여기에 이것은 이걸 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하는데 여기 뭐냐면 이게 줄여자예요. 줄여자. 이 준다는 게 뭐냐면 한일자의 일작 술잔 한 잔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일자예요. 한일자와 요 술잔 작자가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술 한 잔 주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양손이고 사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게 뭐냐면 이게 두 손 맞잡을 공자예요. 이게 한 손, 이게 또 한 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방에 손으로 여기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게 이게 여기 이게 줄여자인데 여기 흥할 흥자죠. 흥할 흥자는 양쪽에 두 손에다가 여기 같을 동자 썼어요. 한 가지 동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온 손이 위에 두 손, 아래에 두 손이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성하고 흥기하고 그런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글자가 그런 뜻이죠. 우리 배우락자도 그래요. 자, 우리 배우락자도 한번 이렇게 볼까요? 배우락자도 이렇게 썼어요. 사실 배우락자는 옛글이 그냥 이거예요. 이게 배우락자예요, 이게. 이 효를 학생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후대에 와서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 양손으로서 효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덮을명자예요. 집 안에 학생에게 바깥에 있는 선생이 효를 잡고 방 안에 있는 교실 안에 있는 학생에게 효를 전해주는 글자가 이게 배울 학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배운다는 뜻하고 가르친다는 뜻이 다 같은 거예요. 우리 가르칠 교자도 이렇게 쓰죠. 아니 뭐야 이게 쓰잖아요. 가르칠 교자. 이게 이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얘기라는 책에 보면은 배움과 가르침을 같은 뜻으로 보기 때문에 얘기라는 책에 보면은 가르칠 교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가르칠 교자 이렇게 써요. 요걸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교자는 학지 반야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배움의 반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가인이면 하는 그 얘기는 여기 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사랑하는 뜻이죠. 어지린 하지만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하이며 제친민이라고 했어요. 대학에도는 내가 먼저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 그래서 밝은 덕을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내 이 밝은 덕을 남한테까지도 그걸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를 하는 겁니다. 내 집안 사람들에게 명명덕 하는 바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르칠 교자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내 집안 사람들에게 명명덕 하는 바를 가르치니까 그 명명덕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그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늘 가르침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 집안 사람들이 명명덕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세상에 명명덕하는 바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가 이인이면 그러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인을 일으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군자가 도를 펼치는 데 있어서 우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도를 펼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위가 없는 사람이 명명덕 하면 그냥 나 자신이나 살고 내 집안 사람들이나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세상이 함께 하려고 하질 않죠. 근데 내가 만약에 우위가 있으면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우위가 있다. 그러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대통령을 보고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온 나라 사람들 다 그냥 명명덕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가인이면 일국이 흥이 나고 인을 일으키고 일가가 여기 양자가 이게 사양할 양자예요. 사양할 양자. 요건 뭐냐면 예를 행하는 거예요. 사양한다는 것이 예가 갖는 속성이에요. 우리 예를 행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절하는 거예요. 절. 절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곧 어떤 의미냐면 나 자신 사양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남을 먼저 앞세우고 남을 먼저 높이고 하는 거. 이게 예가 갖는 속성이죠. 그걸 사양할 양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원변에 토양양자, 부드러울 양자를 이렇게 여기다 쓴 거죠. 우리가 이 부부지간도 처음에 결혼할 적에 교배례라고 해가지고 신랑 신부 서로 맞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신랑 신부 모두 상대를 높이고자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뜻이고 예를 두 사람 사이에서 예를 행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가가 사양하면 이 얘기는 예를 행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일국이 흥양하고 한 나라가 다 예를 일으킨다 이게요. 풍속으로 다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일인이 탐여하이면 탐자는 탐할 탐자예요. 탐할 탐. 네. 이재금자에 조개 패자 썼죠? 네. 이재금자에 조개 패자 쓴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재금자에다가 이 조개 패자 쓰면 탐할 탐자예요. 이게 이재금자가 뭐냐면 마음이 요게 생기는 거예요. 재물을 보고 마음이 거기 발동하는 겁니다. 요게 탐할 탐자예요. 나눌 뿐자에 이렇게 쓰면은 이건 가난 빈자죠. 요건 가난 빈자예요. 요것은 재물을 나누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지 이게. 그게 가난 빈자의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비슷한 글자들이 많죠? 요것은 이건 이제 손빈자지요. 그죠? 손빈. 우리 빈객이라는 말 쓰죠. 빈객. 여기 객은 그냥 같은 손님이라 하더라도 객은 그냥 각자 일반적인 의미에서 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이 빈은 뭐냐면 폐물을 갖추고 찾아오는 손님을 빈이라고 하는 겁니다. 폐물을 갖추고.
자, 그러니까 일가가 이나이면 일국이 흥이 나고, 일가가 예를 행한다면, 예를 갖춘다면 일국이 또한 그 예를 일으키고 하는데, 여기는 집가짜 갖고 얘기했지만 일인이 탐려하며, 여기는 좀 더 절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일인이 탐려하면, 탐할 탐자의 여자는 어긋날 여자입니다. 예, 어긋날 여자예요. 예. 그러니까 어긋난다는 얘기는 뭐냐, 이치에 어긋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인은 누구냐? 인군을 말하는 겁니다. 인군이 재물을 탐한다든가 이치에 어긋난 일을 행한다든가, 그러면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장난한다 얘기예요. 어지러울 난자죠. 어지러움을 일으킨다. 질서를 일으키지를 않고 난리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야, 뭐 왕후장성의 시가 따로 있냐? 나도 저렇게 해야지. 다 따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기기 여차하니, 그 기자는 이게 뭐냐면 기틀 기자예요. 자, 우리가 요건 기미 기자예요. 기미. 어떤 일이 아직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적에 이렇게 쓰면 이게 아지랭이 요자인데, 여기 실사가 뿌리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아직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그랬을 적에 사람이 창을 들고서 경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지, 어떤 조짐은 있겠지만은 일이 어떤 사건이 형상으로 드러나지를 않았을 적에 사람이 창을 들고 경계를 쓰는 것이 이게 기미기자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나우목자를 쓰면은 이건 이 형체를 드러난 겁니다. 이때는 이걸 기틀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틀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기틀기자는 언제 쓰이는 거냐면, 우리가 이 활을 쏠 적에 옛날에 이 활을, 여러 개의 활을 갖다가 쏠 때 그 장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기락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 설치하느냐, 이에 따라서 적중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시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틀이 이와 같으니 차오이 이러니 분사이며, 이것을 일러 한마디 말이 분사, 이게 분자가 엎어질 분자예요. 일을 그르치게 한다, 이게 일을 실패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분자도 인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게 꾸밀 분자예요. 꾸밀 분자. 네, 이게 꾸밀 분자예요. 우리 주역으로 말하면 산화비괴예요. 이게 비라는 글자예요. 근데 왜 이게 사람으로서 이게 꾸미는 것을 왜 실패한다, 뒤집어진다 라는 말로 그런 뜻으로 해석할까? 사람은 꾸밀 줄도 알아야 되지만 내면에 마음의 어떤 정성을 갖지 않고 밖으로 꾸미기만 하면은 그건 허례허식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을 성사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 말이 일을 엎어버려요. 뒤집어버려요. 그냥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정국이니라 나라를 정하느니라. 인군의 한마디 말과 한마디 행동이, 한 가지 행동이 그 나라를 흥기시키기도 하고 망하기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이는 우이 구냐라 인군을 말하니라. 기는 발동 소유해라. 발동함이
말미암는 반이라. 그 근원체를 말하는 겁니다. 화를 쏘게 하는 그 기관 작동을 시키는 거죠. 부는 복패야라. 뒤집을 복자에다가 패할 패자를 쓴 겁니다. 차는 교성 어국지효라. 네. 아까는 군자는 불출과의 성교 어국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것은 뭐냐면 바로 성교 어국, 가르침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효과를 말한 거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게 뭐가